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비가 왔다가 안 왔다 그러죠. 이, 그, 지금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전 형태의 문제도 좀 익숙해져야 되고, 또 부족한 내용도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좀 치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내용 정리도 좀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7, 8월 그 영역별 모의고사는 앞으로 이제 그 모의고사 시즌을 달려나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여러분들 실력들이야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역별로 총정리를 해 나가면서 또 실전성에 또 적응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7, 8월 이 영역별 모의고사를 효율적으로 좀 잘 이용하는 게 앞으로 수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OT 좀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7, 8월 모의고사 여러분 모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달려 나갈 겁니다. 7, 8월 모의고사 부분하고 뭐 9, 11월 모의고사는 이제 실전 시험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매년 해마다 여기서 출제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부분에서나 또 실전성 부분에서 아마 이제 좋은 어떤 어떤 공부 시간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제 마음의 상태, 이제 보통 이제 출발할 때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죠, 그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이 시험 때까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하자 했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약해지면서 가끔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그 작심한 그 마음이 계속 7, 8월 끝날 때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올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강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영역별 모의고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바로 완성된 형태의 문제로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60분 시험 봅니다. 실제 시험 시간이 9시부터 10시까지 교육학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9시부터 10시까지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이제 5, 6월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5, 6월에서 문제를 많이 다뤘죠. 이 사례형으로 이렇게 다뤘다면 7, 8월부터는 이제 완성된 형태로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실시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1시간 정도 시험 보시고 15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네, 뭐 여기 선생님들 많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아마 여자분들은 이제 위에 9층도 있고 10층도 있고 밑에 8층도 있고 하니까 흩어져서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15분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역별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이런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면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모의고사 치르고, 그 다음에 해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총정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문제는 내 실력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에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의고사가 전부가 아니죠. 내 기본적인 실력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내용을 따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죠. 모의고사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내용을 또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모의고사도 같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거의 뭐 영역별로 단계적으로 총정리하는 어떤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정도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이제 하반기 모의고사고 조금 있으면 이제 9월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정신이 없죠.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또 갈 시간이 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4시간 여러분 그 실제 시험은 4시간이 보죠.
전공까지 합쳐서 4시간이 1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논술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 좀 드리고, 물론 이제 시험을 보고 또 해설할 때 또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지만, 좀 간단한 개괄적인 의미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문제가 그 큰 문제가 하나이지만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논점이 4개가 나오죠. 각 영역별로 논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론 문단이 영역별 논점별로 해서 4문단이 구성이 될 것이고, 서론 1문단, 결론 1문단. 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이 일점이 있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당연히 따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본론의 문단 구성, 4문단 구성이 되고, 서론, 결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답안지가 2장이 주어집니다. 한 장에 25줄씩 해서 총 50줄이죠. 50줄이에요. 50줄이기 때문에 이 서론 5줄, 그 다음에 결론 5줄, 이렇게 하면 이제 10줄이 비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그 줄수는 20줄이죠. 아니지, 40줄이죠. 40줄이니까 본론 1문단을 10줄씩 채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50줄이 채워지니까 꽉 찹니다. 그죠? 이게 전체 답안지를 내가 전부 다 채웠다라고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실제 시험 실시 시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작성하는 그 속도 이것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전체 50줄을 다 못 채웁니다. 그래서 보통 한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채우게 되죠. 그러면 이런 정도 이제 가정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나오는 답안지의 양이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니까 서론이 한 3줄에서 5줄 사이에 아마 끝날 것이고, 결론도 3줄에서 5줄 사이에 끝날 겁니다. 본론은 이제 10줄을 다 채우지 못하고 6줄에서 8줄 정도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러면 보통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사이에 이게 끝납니다. 그 정도가 거의 뭐 평균적인 그 답안 분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문제가 아니라 묻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질문에 맞게 핵심적인 사항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답안지를 꽉 채워도 점수가 적게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답안지 나 뭐 한 장에서 조금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썼는데도 19점, 20점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 사항을 잘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단 구성 관련해서 좀 전에 서론 1문단, 결론 1문단, 본론 4문단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는데, 문단 구성을 하실 때 문단 구성의 가장 세계적인 표준이 뭐냐면 한 줄 들여쓰기입니다. 아니, 한 줄이 한 글자 들여쓰기. 글자를 이제 보통 이제 한 글자 또는 2글자, 3글자 정도 이렇게 들여쓰기 하십시오. 이게 형식적으로 하나의 문단이 구성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여쓰기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쓸 때 가능하면 여기 세로줄 부분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로줄 부분을 좀 맞춰서 시작되는 부분, 끝나는 부분 계속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제 답안지 쓸 수 있도록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세로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단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단이 구성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글자 들여쓰기, 몇 글자 정도 들여써서 서술해 주시면 새로운 문단이 구성됐구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단의 전체가 6개 문단이 되죠. 본론 4문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 1문단, 이렇게 6문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문단에서 그 답안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답안지에 가로줄이 있고 이렇게 세로줄이 있죠, 그죠? 요 가로줄, 세로줄을 넘어서면 특히 이제 여기서는 세로줄입니다. 세로줄을 넘어서면 이 넘어서서 쓴 글자는 없는 걸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세로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답안지를 더 채우기 위해서 이 답안지 줄이 없는데 없는 줄에 또 뭐 별도로 줄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쓴다. 이것도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 가로 세로줄 안에 있는 내용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합니다. 한 문단과 한 문단 사이에 한 줄이나 2줄 비우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고 또 이제 가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중에 하나가 요 별도로 줄을 비우면 새로운 문단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표준이 아니지만, 그래서 한 줄 비우든 두 줄 비우든 세 줄 비우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10줄을 비워도 되죠. 10줄 비우면 진짜 이상하죠. 갑자기 뭔가 뚫려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한 줄, 뭐 두 줄이든 몇 줄 비우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답안지를 보면 한 줄을 비우면 계속 이어서 한 줄을 비워주는 게 좀 보기는 편해요. 뭐 근데 한 줄 비웠다가 뭐 다음에 또 붙여도 문제는 안 돼요. 그냥 어쨌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안 비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비우는 사람들도 이제 있고, 그래서 뭐 거의 뭐 안 비우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비우든 안 비우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한번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서론, 2본론, 3결론 이렇게 이제 글자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지만 대부분 99%는 안 씁니다.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1서론, 2본론, 3결론 이건 이제 쓰지 마세요. 그냥. 그 다음에 또 이제 답안지 작성할 때 여기 보면요, 여기 첫 번째 들어갈 때 첫 어절로 첫째로, 둘째로 또는 우선,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쓰지 마세요. 뭐 쓴다고 해서 뭐 이거 갖고 이제 채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기가. 어차피 문단 자체가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둘째로 이거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첫째로 써버리면요, 여기 안에 또 첫째, 둘째 또 나옵니다. 항목을 이제 두 개 써라 그러면 첫째 어떻고 둘째 어떻고, 그러니까 첫째 두 번 겹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버리면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나중에 이제 모범 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뭐 우선 다음으로 뭐 한 번 정도로 쓸 수 있을 까 우선. 근데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화 부분인데 항목 이제 예컨대 이제 두 개 쓰라 뭐 세 개 쓰라 이렇게 나올 때는 그걸 항목으로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항목으로 묶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첫째 쉼표하고 둘째 쉼표하고 이렇게 항목화해서 제시해 주는 게 채점자를 위해서 좋고 또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뭔가 줄글로 돼 있는데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채점자가 보고 하나밖에 안 썼나 보다 해버리면 나는 분명히 두 개 썼는데 채점자가 볼 때는 하나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만 인정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요령껏 만약에 이제 내가 첫째, 둘째 항목을 안 매겼다고 했을 때는 중간에 쉼표를 했어요. 쉼표가 뭡니까? 쉬었다 가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하나야.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거야. 이렇게 쉼표라도 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채점자가 보기에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이렇게 두 개 썼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쉼표도 없으면 전체가 다 통으로 한 문장으로 쭉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너한테 미리 알려줄게. 이게 첫 번째야, 첫째. 두 번째가 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두 번째, 둘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게 제일 채점하기 편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답안 내용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목화, 가지수가 있을 때, 가지수가 없을 때는 항목화 하지 마시고요. 두 개 써라, 뭐 세 개 써라 이렇게 가지수가 있을 때는 항목화해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제와 연계인데 이따가 또 실제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안내를 드리겠지만요. 주제와 반드시 연계해서 서술해야 되는데 저게 2점짜리입니다. 2점. 그러니까 그 문단이 지금 본론이 네 문단이죠. 본론 논점 1번, 2번, 3번, 4번 큰 논점 네 가지가 있을 때 이 논점과 주제 같이 연결해서 서술해 주셔야 돼요. 이게 주제 문장이 됩니다. 주제문, 중심 문장이 되는 것이고 이 글의 구성으로 본다면 글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심 문장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 반드시 문단은 중심 생각이 여러분 중심 생각이 없는 문단은 없어요. 중심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 생각이 주제와 논점과 연결시키는 주제 문장입니다. 주제 문장을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된다. 이거 2점짜리다. 이거 답안지 보시면서 다시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죠. 이따가 그 다음에 수정할 때 글자를 이제 이렇게 있다. 줄이 있고 내가 주제 어이를 써야 되는데 아이로 썼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두 줄을 지우고 위에다가 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비었으면 이거 두 줄 지우고 여기다 써도 돼요. 근데 쭉 안 비었을 때는 이제 여기 지우고 위에다 쓰고, 여기 두 줄로 긋는 겁니다. 두 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이거 써도 돼요. 만약에 원거지 교정부호 형태로 요거 하나 틀렸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바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시험시 유의사항을 보면 두 줄로 그으라고 돼 있거든요. 두 줄로 긋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원거지 교정부호는 안 되느냐? 된다, 이것도.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됩니다, 다. 그 다음에, 근데 시험 유의사항은 두 줄로 그으라고 돼 있지만, 원거지 교정부호로 처리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 줄을 고친다. 근데 주제인데, 이상하지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두 줄을 긋죠, 그죠? 두 줄을 긋고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지 교정 부호 형태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느냐? 역시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유의사항은 두 줄 그어라 이렇게 돼 있다. 잘 원고지 교정 부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두 줄 긋고 쓰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원칙이지만 이것도 허용이 되고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하다 보면 이제 삽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글자를 삽입해서 넣어야 된다. 그때는 주제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컨대 여기다 삽입한다 해봅시다. 이 안에 글자를 다시. 그러면 글자를 삽입할 때는 요렇게 여러분 쓸 수 있는 만큼만 요렇게 다시 줄을 그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저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줄을 걸쳐도 상관없습니다. 걸쳐도.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밑에다가 글자를 삽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줄 밑에 내려가 버리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글자는 없는 걸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글자 밑에다가 삽입하지 마시고 위에다가 글자 삽입하시고 일단은 여기와 줄이 걸려 있어도 크게 글자가 줄이 걸려 있어도 문제는 안 되지만 밑으로 쓸 때는 이게 밑에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없는 거니까 위에다가 삽입할 때는 위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쪽 세로줄이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또 쓰시는 분들인데 이거 안 돼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이 세로줄 넘어가 버리면 없는 걸로 간주한다. 화이트 사용하면 안 돼요. 화이트 사용하면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줄 긋고 쓴다든지 이렇게 삽입 부호를 쓰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글자를 채우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선 유의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세로선, 가로선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첨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계획표를 잠깐 보시면 주별로 1주 교육과정, 2주 교육심리, 3주 교육방법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거기 4주 차에 8회 모의고사가 첨삭 모의고사입니다. 7주 차에 14회 모의고사가 첨삭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주일에 두 번씩 시험 보는 거죠. 오늘 시험 보고 내일 시험 보고. 그러니까 주당 2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에 1회차, 2회차, 2주차는 3회차, 4회차. 그러니까 화요일 시험지가 짝수회니까 화요일 시험지 4주차 화요일, 7주차 화요일이 첨삭 시험지다라고 생각하시고 결석하시더라도 이때는 나오셔야 될 겁니다. 결석하지 말고요. 그냥 계속 오십시오. 중간중간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첨삭은 마음적으로는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력이 안 돼요. 이 시간적으로 도저히 물리적으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번만 하는 건데 지금도 그 5, 6월 첨삭 인강 선생님들 첨삭 아직 좀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났는데 또 대학에 또 제가 강의도 있고 그래서 거기 또 모의고사도 있고 그 답안 첨삭도 지금 갖고 밀려 있고요. 질문도 조금 밀려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지금. 어제도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일하다가 잤거든요. 그게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정도 모의고사 보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 여러분들 그 답안지 중에서 또 보고 첨삭할 만한 답안지가 있으면 또 끄집어내서 그거 또 별도로 그 중간중간 안내를 드릴 겁니다. 별도로 여러분 시험지 보고 또 그러니까 요거는 개별 첨삭이고 별도로 몇 개만 끄집어내서 예시 형태로 또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답안지 제출하실 때
제출하실 때 이름하고 이제 전공 표기하시고 답안지 윗면은 접지 마세요. 윗면. 어제 일요일 그 수업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윗면 접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왜 접지 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그거 펴야 되거든, 제가. 여러분 접어놔도 또 어차피 펼쳐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펴고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어제 여러분 답안지 어떻게 썼는지는 제가 보려고 그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접어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자기가 분실될까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접지 마세요. 그냥 접지 마시고 제출하시면 되고. 그럼 첨삭 점수가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두 번째 거는 첨삭 점수가 나갈 거예요. 점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첫 번째 거는 아니고 두 번째 시험지는 아마 첨삭 점수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비첨삭, 나머지는 비첨삭 모의고사인데 비첨삭 모의고사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도 보고 이제 답안지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출하시면 그 자율적으로 제출하시면 그분들 중에서 또 일부 답안지를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 요거는 또 괜찮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강성 첨삭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7, 8월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7, 8월을. 뭐 공부가 좀 덜 돼 있던, 뭐 어느 정도 돼 있던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예습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예습이 아주 중요해요. 일단 이번 주간 내일까지 해서 이제 교육과정 끝나죠. 그러면 교육과정 미리 공부하고 시험장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갑니다. 이 교육과정이 좀 양이 좀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주 한 영역씩 쭉쭉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보통 시험 볼 때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뭐 거의 뭐 벼락치기 공부잖아요. 인생 자체가 벼락치기 공부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뭐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분량이 좀 많다 하더라도 그냥 벼락치기 하고 시험장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내일 모의고사 위해서 오늘 벼락치기 공부하고 가고 또 벼락치기들이 모이면 엄청난 힘이 생기죠. 그래서 벼락치기라도 해서 한 번씩 보고 실제 시험장에 가는데, 그러니까 먼저 교육과정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시고 해설 듣고 또 다시 총정리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복습하고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예습을 먼저 하자. 예습은 어떤 것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뭐 기본서를 가지고 하시든 뭐 요점 속속을 하시든 핵심 속속을 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예습 시간이든 복습 시간이든 딱 한 번 정도는 기본서는 봐주셔야 돼요. 기본서. 뭐 암기는 핵심 속속이든 요점 속속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을 보든 상관없는데 기본서를 한 번 정도 봐주셔야지 전체 배경을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쭉쭉 읽어 나가면 돼요. 그냥 전체적 배경을 좀 이해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약간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외우는 건 별도로 외우더라도 그거는 이제 다른 뭐 핵심 속속이든 요점 속속이든 별도의 그 책으로 외우도 상관없지만 중간에 기본서 한 번은 좀 그냥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 앞으로 9월 되면 더 못 읽게 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기본서 가지고 계속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요. 핵속이나 요속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예습 시간이든 복습 시간이든. 예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해설 듣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총정리하죠. 같이 총정리 해 나가기 때문에 또 공부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총정리하고 쉬는 시간 또 이제 복습하니까 한 번 하고 또 수업 끝난 다음에 또 내가 예습했던 전체 영역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고 그다음에 월화 빼고 나머지 주 중에 또 한 번 돌리게 되죠. 이러면 최소한 3, 4회 이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봐야 되는데 3, 4회 볼 때 이제 첫 번째 볼 때는 뭐 예습이든 복습이든 한 번 정도는 정교하게 이해하면서 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정교한 이해와 암기거든요. 약간 이제 오픈형으로 나오더라도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 놓을 때 거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이해와 암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에 교육과정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교육과정 빨리 돌리는 거예요. 교육과정 최소 20분 안에 20분이나 30분 안에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교육 심리 공부 예습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돌린다는 거는요, 한번 내가 3번 이상 봤기 때문에 쭉쭉 훑어 나가면 돼요. 그냥 쭉쭉 넘기면서 쭉 계속 머릿속에 이제 그 뭐랄까 흔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쭉쭉 훑어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심리 예습, 교육심리 복습, 다시 주중에도 교육심리 한번 보고, 그 다음 주가 됩니다. 3번째 주가 되면 교육과정, 교육심리 20분에 30분에 또 훑어 나가면 돼요. 쭉쭉쭉 그냥. 3회 이상 봤기 때문에 계속 훑으면 돼요. 그냥. 교육과정, 교육심리, 그 다음에 교육방법론 예습, 교육방법론 복습, 교육방법론 복습.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예습, 교육평가 예습, 교육평가 예습 이렇게 하는. 계속 쌓이죠, 그죠?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누적하면서 반복 학습이 돼요. 도저히 내가 누적한 거를 이제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론 30분 안에 끝내고 교육평가 예습. 근데 30분 안에 못 끝낼 수도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보려고 하면 못 끝냅니다. 그때는 약간 선별적으로 좀 중요한 거, 이렇게 목차만 본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거 중심으로 쭉쭉쭉 훑고 넘어가야 될 것이죠. 어쨌든 그 안에 끝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하나씩 떨구는 거죠. 이제 교육과정 잠깐만 나가 있어. 교육 심리부터 이렇게. 쌓이면서 하나씩 떨구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되면 그냥 다 20분, 30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예습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계속 반복적인 누적 학습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매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실제 시험장에 가기 하루 전 조금 이제 한 번 더 이제 여유를 준다면 이틀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교육학과 전공을 전부 다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고득점을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공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도록 공부하는 게 우리가.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딱 목차만 봐도 딱딱딱 내용이 떠올라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시험 전날 또는 하루 전날까지 해서 교육학과 전공을 모두 다 한 바퀴 돌리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의 시험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누적 학습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7, 8월 마음의 자세인데 실력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보통 출발할 때는 1, 2월에는 실력 차이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 실력 차이 있어봤자 뭐 그래도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육학 좀 들으셨던 선생님이나 재수생들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죠. 근데 뭐 교육대학원 다녔던 선생님이라든지 뭐 교육학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뭐 배운 적이 별로 없다 하는 선생님들은 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하반기가 되면요 완전히 다 바뀌어요. 이상하게. 그 1, 2월에 실력이 없던 선생님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요. 계속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 딱 보면 실력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실력 차이가 나와요. 나오는데 결과는 시험장 가서 내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또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지. 시험장에서 그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잘 나오니까 이제 또 자만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만하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만하니까 이제 다른 전공을 좀 보게 되고, 전공이 또 자만하신 선생님들도 교육학을 또 전공을 등하시게 되고 또 교육학을 또 투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좀 이제 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부족한 선생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더 좋은 성적이 나오기도 하고, 실력 차는 존재하지만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서 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메우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높은 성적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우리가 연습으로 보는 부분이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교육과정 내가 공부한 다음에 교육과정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간다. 교육심리학 공부한 다음에 교육심리학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간다. 이렇게 영역별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제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분들은 4개를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논점 4개를. 그럴 때는 최소한 이 마음 상태가 최소한 논점 4개 중에서는 2개 이상은 내가 쓰겠다. 2개 이상은. 2개 이상도 못 쓴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4개 중에서 뭐 일주일 공부해서 시험 보는데 뭐 그거 못 씁니까? 그죠? 이 4개 중에서 2개 이상은 반드시 쓰겠다. 나머지 2개는 못 쓰면 책이라도 참고해서 쓰겠다. 책이라도 참고하는데 책을 보고 그냥 쓰지 마시고 책 덮고 그다음에 쭉 읽은 다음에 이해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책 덮은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책 보고 쓰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책이라도 참여하면서 쓰는데 이게 7, 8월까지는 가능하지만요. 9월부터는 절대 책 봐서는 안 되겠죠. 9월부터는 진짜 이 7, 8월 잘 보내서 내 실력을 쌓아놓고 9월부터는 진짜 완전히 시험장에서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혹시 이제 그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딜레이되고 막 이제 진도가 밀린 선생님들도 있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저 모의고사를 다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중간에 이제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모의고사 매번 모의고사를 다 풀어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모의고사 해설을 듣기 전에 문제를 내가 읽고 답안지까지는 안 쓰더라도 개요 작성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미리 생각해보고 해설을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해설 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실제로 내가 문제를 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개요 정도는 작성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야 되지 이 개요 작성도 하지 않고 그냥 해설을 들어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 보면 이제 다 씁니다. 다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이제 답안지를 쓰는데 이제 특히 인강 선생님들 조금 빨리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써도 개요 작성 정도 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또 처음에는 이제 이 답안지 쓰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못하고 좀 어려운데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워요. 답안지 쓰는 거 되게 쉽습니다. 또 모범 답안도 제시하고 또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쭉 계속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답안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안 될 겁니다. 부담이 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실력이 안 올라가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부담이 될까?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리 부분 활용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있는 분들은 두 개 다 이용하면 되는 거죠. 모의고사도 진짜 내 실력껏 한번 봐보고 전부 다 뭐 틀리면 틀린 대로. 그다음 이론도 이제 여기도 이제 내가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리하자. 이렇게 두 가지 다 활용하면 좋은데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론 정리에다가 좀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는 실력껏 써야 되는데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개요 작성 정도 하고 쓰는 그 정도만 좀 써보고 또 요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 정리하는 데서 조금 더 포커스를 조금 더 비중을 맞추는 거죠. 비중 정도는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둘 다 확실하게 이용하는 거죠. 자,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실력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모의고사는 약간 감각 형태로 감각용으로 봐보고 이론 정리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모의고사도 내 실력과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리도 같이 함께 활용하겠다. 둘 다 활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론 정리, 총정리, 영역별로 이제 시험 보면서 이제 영역별로 이론 정리를 할 텐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장황하게 설명한다든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점검용으로 중요한 사항 착착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함께 한 바퀴 돌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강의 계획표가 있죠. 자, 7, 8월 8주간 진행이 되고 요 사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될 수 있지만 요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모의고사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론 정리는 약간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뭐 교육과정을 이번 주 다 끝내야 되는데 이제 뭐 OT 들어갔기 때문에 벌써 한 3, 4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3, 40분 정도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육과정 조금 딜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론 정리는 조금씩 딜레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모의고사는 그 여기 이 순서대로 거의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 활동에 월화반에서 9시부터 이제 1시까지 수업을 하고 자율학습은 지금 현재는 안 돼요. 그죠? 현재는 이제 안 되고 사정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혹시 질문하실 분들 카페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수 회원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될 겁니다. 가입해서 이제 거기 그 질문란에 질문하시면 되고 질문이 조금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직강 듣는 선생님들은요 수업 끝나고 여기서 그냥 해결하고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들 여기서 이제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저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은 그 저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상담 신청해 주면 시간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 시간대 오셔서 상담 받으면 되니까 상담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셔서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상담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강생 첨삭 부분인데 인강생 선생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과제 제출 방법이 그 카페에 우수 회원 등급한 다음에 7, 8월 교육학 논술 연습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올리는 건데 그 올리실 때 3번에 보시면 이제 답안지에다 수기로 작성한 다음에 이미지 파일하고 PDF 파일 두 개 동시에 올리셔야 됩니다. 이미지 파일도 올려야 되고 PDF도 올려야 되고 왜냐면 이미지 파일만 올리라고 그랬더니 그 이미지를 너무 이제 공지글도 읽지 않고 그랬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글자가 안 보이면 제가 첨삭을 못 해요. 아무리 확대시켜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감각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서로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첨삭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화질을 깨끗하게 해서 올리고 이미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보충용으로 PDF까지 같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점수 첨삭 들어갈 때는 PDF 중심으로 첨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미지 파일하고 PDF 파일 둘 다 올리시기 바라고 4번에 공지글 그 7, 8호 교육학 논술 연습 게시판에 보면 이제 공지글이 올라갈 겁니다. 공지글 반드시 확인하시고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기간이 있어요. 임강사 선생님들은 제가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8회 모의고사가 이제 첨삭 모의고사면 8회 모의고사가 나가면서 한 며칠 정도 여유를 줄 겁니다. 그래도 공지사항이 아마 뜰 겁니다. 그 공지글을 읽고 그 기간 안에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문이 닫힐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교재 부분은요. 교재는 핵심 속속으로 전체 이론 정리를 하는데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기본서를 갖고 하시든 요점 속속을 갖고 하시든 상관없고요. 진행은 어쨌든 이제 핵심 속속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요점 속속은 이제 3, 4월, 5, 6월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거 갖고 하시면 되고 7, 8월은 별도로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뭐 원한다 하시면 밑에 1층에서 1층 그 상담처인가요? 상담처 가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상담처에서 뭐 전체 다 가져가셔도 좋고요. 뭐 8개가 있을 겁니다. 뭐 교육과정이 필요하면 교육과정만 가져가셔도 좋고요. 이렇게 각자 별도로 수령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똑같기 때문에 1, 2월 뭐 3, 4월부터 3, 4월과 5, 6월 드렸던 요점 속속과 지금 드릴 요점 속속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요점 속속하고 내용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뭐 일괄적으로 드렸는데 또 드리기가 해서 밑에서 수령하시면 되고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은 별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출력하시면 되고요. 출력이 부담되면 뭐 교재로 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안 사도 되고요. 뭐 다른 걸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강생 합격 카드가 있죠. 요거는 이제 직강생들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강생 분들은 아마 별도의 그 자료 안 나갔을 텐데 그 합격 카드에 보시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스터디 조직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 스터디 조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한다에 체크하시고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다에 체크해서 쉬는 시간에 이제 앞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써주세요. 내가 일방적으로 너 일로 와 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해서 나랑 팀원 할래? 그래 하자 이렇게 하면 써주시고 그다음에 3번, 4번 항목 적으시고 기타 사항에 뭐 쓰고 싶은 말을 쓰는데 이거는 쓰지 마세요.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해주세요. 성실한 사람으로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은지 성실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내면 상태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써도 제가 매칭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여자와 해주세요. 남자와 해주세요.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가끔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이름이 분명히 여자 이름인지 봤더니 남자야. 남자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남자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또 여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매칭을 해드리려고 하고 이름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100%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딱 또 이상하게 맞을 경우도 있고 안 맞을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제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4인을 기준해서 조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이번에 제출해 주시면 이제 다음 주에 그 스터디가 조직이 될 겁니다. 앞에 뭐 5, 6월에 같이 했던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이 갈 필요도 없고요. 마음이 맞으면 또 같이 가는 것이고 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안 맞으면 또 새로운 기분을 내기 위해서 또 별도로 다시 새롭게 뭐 조직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각자 이제 자기가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 8월 쟁점 체크 부분 있죠.
교육과정 파트입니다. 쟁점 체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7, 8호 주요 쟁점에서 체크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보통 이제 11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드리는데 올해는 좀 일찍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리한 겁니다. 물론 중간에 또 별도로 또 어떤 게 추가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그건 또 11월 마지막 주에 다시 또 추가해서 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 중심으로 그 중요도를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자, 7, 8호 주요 쟁점 체크에 보시면 별표가 하나가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가 있는데 두 개,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만큼은 반드시 잡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공부 좀 덜 돼 있는 분들은요, 요거라도 체크돼 있는 거, 두 개, 세 개 별표 돼 있는 것만이라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좀 돼 있는 분들은 별표 하나까지도 넘어가시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이거 보시고 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일단 별표 두 개, 세 개부터 먼저 잡자. 별표 세 개, 두 개부터 잡자. 그 다음에 그 주요 쟁점,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체크 표시돼 있죠. 네 번째 거도 체크가 표시돼 있죠. 체크가 표시돼 있는 것이 있고 체크 표시가 없는 게 있죠. 체크 표시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게 훨씬. 이게 A급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A급 체크 표시. 그래서 앞에 가고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서 예습하거나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이제 한 번 볼 때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나 별표 두 개, 세 개짜리는 두 번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프린트블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는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하시면서 이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죠.